양천구가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결산 검사를 하면서 결산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을 임명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청력 정밀 검사와 심리 상담 등 주민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을 줄이기 위해 수륙 양용버스를 도입을 추진합니다. 버스는 40인 이상 규모로 김포를 출발해 물길을 따라 한강공원 선착장에 도착한 뒤 육로로 서울 곳곳을 누빌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우편함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검토하는 결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천구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4월 한 달 동안 결산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의 절반이 전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어 객관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양천구청 한켠에 위치한 회의실. 결산 검사가 한창입니다. 한 해 예산이 계획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양천구는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했습니다. 위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위원 10명 중 세무회계 전문가는 단 2명, 반면 전직 공무원은 위원 정수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양천구는 조례를 통해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도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직 공무원들도 결산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위원의 경우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데 비해 전직 공무원은 참여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검사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외부 전문가 수는 조례 개정 전과 똑같이 2명인데 반해 전직 공무원 수는 5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객관성입니다. 또 아는 후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한 명도 공무원을 위촉하지 않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페이가 약하다 보니까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지금 이제 세무사님들한테는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서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좀 와서 할 수 있냐고. 그러면 그나마 전직 공무원들, 전직 봉장님 출신들은 기획예산과나 거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잘 보지 않냐. 양천구가 정한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1인당 360만 원.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4월 한 달 동안 하루 12만 원꼴을 받는 겁니다. 전문가는 결산검사위원이 전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문제가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높이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양천구는 김포공항 비행기로 인한 만성 소음 노출과 재산가치 하락 등 주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항소음 대책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이 센터는 청력 정밀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장학금 등 주민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팀 직원 4명이 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양천구는 관내 거점 지역 3곳에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 장비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공항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음 데이터를 토대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을 줄이기 위해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수륙 양용버스는 40인승 이상 규모로
김포를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는 물길을 이용하고 한강공원부터 지하철역까지는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상 운행 노선은 단기적으로는 김포 한강신도시를 출발해 고촌에서 한강에 입수한 뒤 서울 주요 구간을 운행하고 중기적으로는 김포 한강신도시를 출발해 백마도를 통과하거나 신곡 수중보를 우회한 뒤 한강 물길을 지나 서울 주요 구간을 운행하는 코스입니다. 서울시는 수륙 양형버스 운행을 위한 법제도를 검토한 뒤 최적의 노선을 선정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미리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지역을 잘 아는 통반장들이 우편함을 살피며 고독사를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네,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김금희 복지지원팀장이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관이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이름이 이웃이 오는 날입니다.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송파 세모녀와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을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많이들 안타까워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분들이 발견된 집 주변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아보면 닫혀진 출입문 앞에는 체납이나 채무 관련된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편물을 살피는 작은 일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구나 직원들과 논의를 했고요. 동네 사정에 제일 밝은 통반장님을 대상으로 매달 통장회의가 열리는 25일을 이웃이 오는 날로 정하고 3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젝트 사업인 우편함 살피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편함에 이 공과금이나 체납 고지서 등이 쌓인 걸로는 위기가구 발굴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기가구 발굴의 시작점은 주위 이웃의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연중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전화주세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편함을 살피는 일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과 이웃과 친구 관계가 단절된 채로 숨어있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편물이 쌓인 우편함이지만 이것 또한 그들이 보내는 힘겨움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편함 살피미 활동으로 단 몇 분이라도 발굴돼서 그들이 따뜻한 복지 안전망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위기가구 발굴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통반장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모두 3,500여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선발이 됐는지 또 이 많은 인원을 교육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양천구 18개 동에 통장님 559명, 반장님 2,962명, 총 3,500여 분의 통반장님이 계시는데요. 통반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 능력이 탁월한 활동적인 사람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양천구는 통반장님이 활동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위기가정 발굴 지원 흐름도와 활동 요령이 수록된 희망수첩을 제작해서 동해 배부를 했고요. 해당 동장님께서 희망수첩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다음 매달 통반장님과 함께 우편함 살피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반장님은 체납 관련 다수의 우편물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를 발굴하면 주소지를 메모해서 복지 담당에게 알려주고 동복지 담당은 현장 확인 상담 조사를 거쳐서 T급 복지 등 대상 가정에 필요한 민간 자원을 찾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활동한 내용들은 구와 동주민센터가 공유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시고 앞으로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병, 빈곤,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서 또는 알고도 자신이 처한 사항을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양천구는 이분들이 전화 한 통으로
상담에서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상담이 가능한 양천구 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양천구 대표 전화인 2620-3333번으로 전화 주시면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공무원만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민간으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 발굴단 선포식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찾아 살피는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김금희 팀장이었습니다. 대한적십사사와 LG헬로비전이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나눔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과 LG헬로비전 송구영 대표이사가 참석해 기부문화 확산과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업무 협약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식품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또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해 재난 방송과 모금 방송을 하고 헌혈 등 생명 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LG 헬로비전과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 방송을 통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사랑의 헌혈, 긴급 구호 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확산을 공동 노력하게 됩니다. LG 헬로비전의 케이블 TV 방송을 통한 기여와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구호, 봉사 등의 역량이 합쳐져 지역사회를 위한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차지계. 앞선 사람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인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세월호 참사 때가 그랬고 지난해 10월 서울 한복판에서도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행사에 참여했던 160여 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든 참사였습니다. 앞선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탓일까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쓰레기나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화헬기 대다수는 야간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된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 인력도 전국적으로 보면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 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서울 농부의 시장이 1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청계광장 등 6곳에서 열립니다. 전국 60여 개의 시군 100여 개의 농가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선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첫 개장은 청계광장에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농산물 판매 외에도 즉석 복권과 간식 판매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양천구가 오는 21일까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혈당 검사 주간을 운영합니다. 진단 자각하지 못한 당뇨 환자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젊은 층을 찾아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무료 검사 대상은 9세에서 34세 구민입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구민은 공복이나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양천보건소 3층 대사증후군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